독점 시장 유형별 정리. 독점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다. 자, 실전에서 만난다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공부를 위해서죠. 이제 독점 기업이니까 소문자 Q, 대문자 Q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수요 곡선이 직선으로 주어졌으면 독점 기업은 이 수요 곡선을 혼자 다 써요. 기울기가 두 배고 절편이 똑같은 MR 곡선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MC 곡선이 어떤 모양이냐와 상관없이 MC 곡선과 MR 곡선의 교점에서 얼만큼 생산할지를 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은 최대한 수요 곡선에 근거해서 높여서 받습니다. 1번,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예, 정답이 여기 있네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Q는 반드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 지배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0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론서에서 배우죠. MR이 0일 때 쭉 따라 올라가서 만나게 된 바로 이 점이 그 P의 변화율과 Q의 변화율이 반대 방향이면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레베뉴가 이제 Q의 변화에 따라서 불변인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도 이 점이 1이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0이다. 정확히 맞습니다. 3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 곡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에서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 이것도 독점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TC가 A, Q 플러스 B, 이게 좀 커야 돼요.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Q가 증가함에 따라서 AC를 그리라고 한다면 A 플러스 Q분의 B가 되면서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먼저 처음에 뛰어든 기업이 단가가 굉장히 낮을 텐데, 그 위쪽에서 그 어떤 기업도 이제 초반에 진입이 어려워지는 자연 독점을 전제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3번 됐고요. 4번,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죠. 5번,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MC보다 높다. 여기 있죠? MC 곡선에 근거해서 현재 MC 값이 얼마냐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MC이자 MR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독점 기업 갑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은 QD는 100-2P입니다. 갑이 가격을 30으로 책정할 때 한계 수입을 찾는 문제인데요. 어, 되게 쉬워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수식을 P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한계 수익 곡선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P는 50-2분의 1 Q. 자, 이게 바로 역수요 함수입니다. 역수요 함수. 자, 이때 우리 MR 곡선 찾는 건 직선인데, 직선인 경우에 한해서는 공식처럼 씁니다. 50 마이너스 Q, 이렇게 세로축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가 되는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30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판매량을 이 수요 함수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가격이 30이니까 대입하시면 20이니까 Q는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상태예요. 비율을 정확히 신경 쓰진 않을 것입니다. 50, 근데 가격이 30, 여기에서 이제 Q가 40,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죠. 자,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가 되는 게 MR 곡선이고, 그럼 MR 곡선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MR 곡선에 대입하면 현재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Q는 40을 집어넣었더니 MR은 10. 정답은 3번. 이렇게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 함수는 P는 500-2Q이고 한계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 한계 비용이 하락하여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50단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죠. 자, 독점 기업이니까요. P는 500-2Q에서 MR 곡선이 있습니다. MR 곡선은 500-4Q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형태이고요. 그럼 처음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MC가 원래 100 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00 MC. 그래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Q 값이 결정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원래 생산량은 100 입니다. 100. 100 만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인제 MC가 떨어졌어요. MC가 인제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다라면 MR이야 달라지지 않잖아요. 500-4Q인데 이렇게 해 보자고요. MC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떨어진 값을 우리가 K라고 한번 해 보자고요. 100, 100 그다음에 마이너스 K 하면 되겠죠. 그죠? 100 K로 새롭게 MC가 바뀌었습니다. 원래의 MC K로 제가 이제 전제를 한 것인데요. 그때 생산량이 20 단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원래 생산량이 100 이었다면 바뀌어 버린 생산량은 120인 것이죠. Q0는 12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K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이윤극대화 행동을 취했을 때 120이 되었을까를 찾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120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수식 구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집어넣으면 480이니까 적을까요? 500-480은 100 K에 이 K 값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20에 마이너스 20에 120, 120이니까 20이네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20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80은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80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어차피 독점 그 기업이 행동을 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MC가 바뀌건 바뀌지 않건 이제 주어져 있는 MR과 MC가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을 결정한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따라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과 완전 경쟁 기업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다. 절편 똑같고 기울기가 2배니까 더 낮죠. 완전 경쟁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과 같다.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이 그 가격 기준으로 수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MR 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우상향하는 반면 완전 경쟁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우하향한다. 완전 경쟁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수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수평선이 바로 한계 수익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될 것이고 공부를 위해서 나머지를 보자면 3번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완전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더라도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요 곡선은 얼마든지 우하향할 수 있어요. 맞고요. 4번 단기 균형에서 독점 기업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그렇죠. MR은 MC 그런데 가격은 위에서 결정하잖아요.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P는 MC.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장기 균형에서 독점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완전 경쟁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장기에서 완전 경쟁 기업은 이윤이 0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좀 따지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2번이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정답을 2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기업이 Y제를 공장 1, 2에서 생산합니다. 두 공장의 비용 함수가 제시가 되었고요.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YG를 60 단위 생산한다면 공장 일의 생산량은 얼마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공장 독점일 때에는 MR하고 MC1, MC2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그래요. 같은 양을 생산해야 하더라도 MC1이 만약에 숫자가 100 이고 MC2가 만약에 숫자가 150 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생산을 하나 줄이고, 아니지. MC가 높은 쪽 있죠. MC가 높은 쪽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그 생산을 이쪽에서 추가시킨다면 비용이 정밀하진 않습니다만 150이 줄고 100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다공장 독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공장 경쟁도 아니지만 우리 다공장 독점에서 배운 걸 응용하는 문제로서, 자, MC1을 계산해 봅시다. MC1은 10 곱하기 Y잖아요. Y1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MC2 있죠? MC2는 20 곱하기 Y잖아요. Y2라고 하면 되는데 Y1 더하기 Y2가 60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해 줘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60 개를 주문하더라도 양쪽의 MC가 일치할 때 비용 극소화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고정 비용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생산량이 0 이라도 고정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MC만을 신경 써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이제 정답은 2가 되겠죠. Y1이 40 이고 Y2가 20 이면 이제 모든 연립방정식들의 해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 번입니다. 가격 차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영화관 일반 요금은 10,000원, 심야 요금은 8,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0원인데 심야에는 8,000원을 받는다는 게 요게 이제 3급 가격 차별 쪽에 좀 중심을 둡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어떤 경제학자분들께서는 어차피 같은 영화니까 2 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3급 쪽에 조금 더 인제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야 요금에 대한 수요 곡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8,000원을 받는 것이다. 2 번, 놀이공원 입장료는 성인 5만 원, 청소년 3만 원. 3급 가격 차별 맞습니다. 3 번, 동일한 롱패딩 가격은 겨울에 30만 원, 여름에 20만 원. 시점 간 가격 차별입니다. 시점 간 가격 차별. 어떤 시점인지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이죠. 4 번, 동일한 승용차 가격은 서울에서 2천만 원, 제주에서 1,5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수요 곡선과 서울의 수요 곡선 기준으로 가격을 달리 책정한 것인데 이거는 사실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도 해요. 승용차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제 이동을 하려면 운송비가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 때문에 비싸진 건 아니니까 이건 제주도의 수요 곡선을 고려한 가격 차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번, 주간 근무자 수당은 1만 원, 야간 근무자의 수당은 15,000원이다. 이건 한 사람 기준으로 주간에 근무했을 때 10,000원이고 야간에는 그 본인이 더 힘들잖아요. 그 하루 동안 일했던 부분 이상을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차별인 것이 아니고 인제 근무하는 조건에 따른 어려움에 따른 보수 지급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5 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정답이기, 그 가격 차별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던 문제이니까 정답은 5 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독점 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독점 기업이 시장에서 한계 수입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 차별 전략이다. 왜요? 그냥 순수 독점인데? 가격 차별이 아니고 순수 독점 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1 번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나머지도 공부를 위해 확인해 볼게요. 2 번, 1급 가격 차별의 경우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같다. 이 재밌게도 그렇다고 하죠.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이 있으면 뭐 MC가 수평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부분 소비자들이 낼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생산자가 취해 버리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별을 우리는 1급 가격 차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하고 판매량은 일치하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3번 2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들의 구매 수량과 같이 구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 요거 이제 묶음 상품으로 설명 많이 들으시죠? 이제 단품은 1,000원인데 이제 뭐 3개 묶음을 구매를 해 간다면 1,000원, 3,000원 그게 아니고 뭐 2,700원 또는 뭐 2,50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2급 가격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3급 가격 차별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가격 차별이 성립된다. 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전매 불가해야 됩니다. 두 개의 시장에서 인제 재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한쪽에서 싸게 구매해서 반대쪽으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문장이고요. 5번 영화관 조조 할인은 3급 가격 차별의 사례이다. 이것도 약간은 애매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동일한 영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2 급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예 더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 "아니다. 오후 낮 시간대의 수요 곡선대로 가격 책정했고 그다음에 조조 할인 오전 시간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전매도 불가능하죠. 조조 할인 티켓으로 오후 걸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뭐 시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의 사례로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정답은 1 번입니다. 엑스제를 생산하는 어느 독점 기업의 한 개 생산 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4 라고 합니다. 자, MC는 4 라고 먼저 적어 볼게요.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자, A국과 B국은 무역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시장 사이에서 우리는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양국의 MR이 같아야죠. 그죠? MR1은 MR2는 MC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공식 안 쓰고 그냥 뭐 수식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질 때는 그 방식을 원칙으로 기억을 해 두시되 조금 빠른 속도로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게다가 MC가 상수라서 좀 쉬워지거든요. 자, 주어져 있는 수위함수를 역수위함수로 정리해야지 MR을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A 시장부터 보자면 이제 PA는 곱하기 2 100 마이너스 EQA 이렇게 될 것이고 B 시장은 그냥 위치만 바꾸면 되죠. PB는 40 마이너스 QB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적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MRA는 100 마이너스 4QA이고 MRB는 40 마이너스 EQB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 보려고요. 우리 공부 중이지 지금 뭐 문제 푸는 요령 배우는 그런 강의 진행하는 거 아니니까. 자, MRA는 MRB는 4 라고 한다면 뭐야 이거 바로 4, 바로 4. 자, 이렇게 즉시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96 이잖아요. 96을 4로 나눈 게 QA가 될 테니 24 QA는 24가 나올 것이고 QB의 경우는 이제 36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QB는 18 이렇게 우리가 균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Q를 다시 가격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를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가격도 구할 수가 있는데 48, 52 이 18을 40에 집어넣으면 가격도 구할 수가 있는데 18을 집어넣으면 2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제는 그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기업은 B국보다 A국에 더 많이 수출한다. A가 많으니까 맞죠? A가 24 잖아요. 2번 PA가 PB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3번 각국의 동일한 생산량을 수출하는 경우 A국에서의 한계 수입이 B국에서의 한계 수입보다 항상 더 크다. 자, 한번 그림 두 개 그려 볼까요? 같은 평면에 그릴 건데요. 같은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MR 곡선을 그리자면 여기가 40 절편에 여기가 20 절편인 게 바로 MRB인 것이고 A 쪽을 그리면 100에 이쪽은 얼마야? 25죠?
25로 좀 더 가파른 형태로 그려지는 게 MRA이기 때문에 같은 수량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A 쪽이 한계 수입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3 번도 정확히 맞고요. 4 번 균형 소비량에서 A국의 수요가 B국의 수요보다 가격에 더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가격 탄력성을 도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해서 탄력성이 A국보다는 B국이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 MR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2P분의 1.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첨자를 달아요. 첨자를 달고 이제 B국 첨자도 달아요. MRB는 PB 1 마이너스 2PB분의 1. 자, 이윤국 대화를 위해서 양국의 MR이 일치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관계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격이 높은 쪽이 탄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A국의 수요 쪽이 더 비탄력적이고 B국이 더 탄력적인 형태가 되니까 정답은 4 번이 돼요. 자, 5 번. 두 국가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차별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킨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가격이 일치한다면야 뭐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는 거였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가격이 유리하죠. 정답은 5 번도 맞으니까 4 번이 틀린 선지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연습의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소모를 좀 했어요. 어떤 독점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두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1,500원으로 A 쪽에서 설정을 했다면 B 시장에서 책정해야 하는 가격을 묻습니다. 3급 가격 차별이고요. 그리고 이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보셨던 그 독점 기업들, 그러니까 3급 가격 차별을 책정하는 독점 기업이 두 시장 사이에서 달성해야 되는 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을 활용한 규칙이 있었죠. 1 마이너스 2P1분의 1은 P2 1 마이너스 2P2분의 1, 그게 MR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A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3, B 시장에서 탄력성은 2, 그다음에 A 시장에서는 1,500원, 1,500원. 그럼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 사실 뭐 제가 계산을 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공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수식 관계는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의 생산량은 순수 독점의 경우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순수 독점일 때에는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에서 순수 독점을 MC가 수평이라고 전제를 할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MR을 찾는 형태가 순수 독점의 총 판매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2급 가격 차별 사례만 들어도 그래요. 2급 가격 차별을 한다면 구간별로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하나 더 넣고 뭐 A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기업의 잉여를 챙길 수 있는 형태가 2급 가격 차별이잖아요. 자, 이것만 생각해 봐도 총 판매량은 증가합니다. 기업의 이윤은 더 올라가겠지만 총 판매량은 순수 독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가격 차별의 특징이에요. 이쪽만 팔면 많이 비싸게 줘야 되는데 다른 쪽까지 건드리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면 총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독점하고 3급 가격 차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요. 실제로 계산을 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가격 차별을 하는 독점 기업은 가격 탄력성이 더 작은 시장에서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다. 자, 이거 이전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탄력성이 높은 쪽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고 맞고요. 맞는 선지로 아니니까요. 3번 가격 차별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격 차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어 두 개의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컨대 그 "너네들은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내줘. 너네들은 조금밖에 못 내니까 조금만 내." 많이 내는 쪽에서 이제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해 버리면 낮은 쪽은 저렴하게 사고 높은 쪽은 비싸게 사는 은근히 소득 재분배라는 상황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또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4번 소비자의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가격 차별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거 3급 가격 차별 이야기죠. 전매가 불가해야 3급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고요. 5번 완전 가격 차별 1 급이죠. 1 급. 1급 가격 차별은 완전 경쟁하고 똑같은 양을 판매해 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은 순수 독점보다 더 커진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게 1 번이었고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 빨리 답을 찾고 "맞았어." 하고 끝내 버리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피트니스 클럽 A가 2부 가격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장 수요 함수가 제시가 되었죠. 그림 그려 볼게요. 자, 시장 수요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QP 평면에서 이제 P는 5로 나누면 800 마이너스 5분의 1 Q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800 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4,000으로 잡아 주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도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이 400 이라고 합니다. 400 에서 수평인 MC 곡선이 그려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수요 곡선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개인의 수요함수라고 봐야 되겠죠. A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2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2부 가격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최대한 이만큼을 가입비로 때려 버리고 그다음에 400 자체를 사용료로 때린다면 자, 이거보다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요령껏 접근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400, 400, 1600 아니지 400에 1600 이니까 그 어 여기 고정 회비 자체를 이 전체 크기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00 곱하기 1600 반 나누면은 고정 회비는 40만 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한 단위당 가격은 여기 사용료 400 으로 잡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1 번으로 빠르게 찾아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의류 판매업자 A씨는 아래와 같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갖고 있는 두 명의 고객에게 수영복, 수영모자, 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묶어 팔기에서 이윤을 내려고 하는데 수영복하고 묶어 팔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고객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면 이쪽으로 높죠? 수영모자 이쪽으로 높죠? 자,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높으면 묶어 팔아 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수영모자는 묶어 팔아 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샌들은 반대로 높죠? 그래서 수영복과 샌들을 묶어 팔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얼마만큼의 가격을 책정하게 되냐면 수영복과 샌들을 묶어서 팔게 되면 기역의 경우는 550 만큼 낼 수 있고 고객 니은의 경우는 700을 낼 수가 있죠. 700 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제 기억 고객 기억을 포기하는 것이고 550 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550 으로 책정하면 두 명 다 고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550 곱하기 2는 1,100 이게 낼 수 있는 최대 수입이 되니까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사실 묶어 팔기는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